네, 이어서 리사이클링 관련 메가 트렌드 변화와 대응에 대해 발표해 주실 SK케미칼 어플리케이션 디벨롭먼트 센터 김태영 센터장님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SK케미칼의 김태영입니다. SK케미칼은 우리나라의 그 폴리에스터 섬유 사업을 처음으로 반세기 전에 열었고요. 여기 앞에 있는 바틀 PET 바틀용 레진도 국내에서 제일 최초로 개발을 해서 사업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폴리에스터 원료 중에 하나인 코폴리에스터를 세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데가 미국의 이스트만 케미칼하고 SK케미칼 그 두 군데에서 생산하고 있는 그 서플라이어 중에 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SK케미칼이 그 폴리에스터를 잘 알고 잘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뭐 환경이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반복되는 부분은 최대한 생략을 하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그 핵심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하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런 이제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이제 PET가 굉장히 중요한 재료가 됐다. 그래서 PET가 굉장히 여러분들 들으시면 알겠지만 아셨겠지만 굉장히 리사이클에 굉장히 유용한 재료다는 게 한 가지 메시지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PET 폴리에스터계의 원료를 쓰는 용도 중에서도 예를 들면 화장품 용기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PET를 잘 사용 안 하던 애플리케이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개발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유럽을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서 여기서도 서스테이너블한 머티리얼에 대한 커스터머 니즈가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최근에 SK케미칼에서 그 고객 니즈에 부응해 가지고 개발한 개발 사례를 소개해드린 그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뭐 1년에 한 5억 톤 가까이 생산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재료들 중에서 플라스틱은 재활용률이 굉장히 낮은 재료입니다. 뭐 최근에 중국에서 웨이스트의 그 수입 중단으로 해서 굉장히 큰 혼란을 겪었고요.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리사이클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굉장히 어전트한 문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법규로도 굉장히 커밋먼트를 하고 강제적인 그 법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유럽이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세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폴리에스터의 재료의 입장에 대해서는 리사이클링이 그렇게 새로운 화두는 아닙니다. 이미 코카콜라가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했던 때가 90년대 초중반인데, 그때도 이미 코카콜라는 브랜드 마케팅의 일환으로서 PCR, 포스트 컨슈머 레진을 30% 섞어 쓰는 그런 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뭐 아디다스, 코카콜라, 에비앙 이런 병이나 섬유 회사들이 플라스틱 리사이클을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로 활용을 하고 실제로 실행하고, 이건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 새로운 게 아닌데, 저희가 이제 폴리에스터 레진 서플라이에서 주목하는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테 로더라든가 뭐 알베아라든가 이런 화장품 용기 컨버터나 브랜드 오너들이 사실은 화장품 용기가 가지는 그 기능성 아니면 그 심미적인 그런 요소 이런 거를 희생하거나 그럴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그거는 굉장히 저희는 이례적인 현상으로 보고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에도 말씀드린 제품 개발 사례를 그 관련해서 이제 소개해드릴 생각입니다. 이렇게 그 폴리에스터계에 있어서 커스터머들의 그 재활용에 대한 리퀘어먼트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의 그룹으로 카테고라이즈하면,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ET가 굉장히 리사이클이 실제적으로 잘 되고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화장품 용기, 우리가 쓰고 있는 만들고 있는 수축 필름 이런 거의 소재가 우리 고객들이 쓰고 나면 PET 물류 스트림에 가게 해줘라. 그러니까 리사이클러블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거를 충족하는 재료를 만들어 달라는 게 하나이고,
우리가 공급받는 제품에 이미 좀 PCR을 좀 섞어두라. 그러니까 PCR을 뭐 10%든 30%든 섞어서 재사용된 재료로 우리한테 제품을 공급해다오. 이게 두 가지의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리사이클 관련해서 이제 RIC는 레진 아이덴티피케이션 코드해서 흔히 많이 쓰이는 서머플라스틱 계열의 다시 열을 넣으면 재가공이 가능한 이런 재료를 쓰고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넘버원이 이제 PET고 사실은 후에 뒷장에서도 좀 설명드릴 텐데 여기는 이제 올레핀계의 재료들보다 PET가 재활용 면에서 굉장히 그 과학적인 근거로 좀 유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PET의 리사이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용 후에 수거해서 선별 세척 분쇄하고 잘 분리되면 이제 압출 고상중합을 해서 이게 그 물질 재활용인 미케니컬 리사이클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혹시 좀 선별 분리가 잘 안 되더라도 케미컬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그 원료 물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PET계 폴리에스터계 물질에 굉장히 그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고상중합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플레이크 상태에서 됐으면 이 플레이크를 한 200도 이상의 온도에서 진공이나 질소 대류하에서 중합을 시키면 어디셔널 폴리머리제이션이 가능합니다. 아까 이제 종합화학의 강성영 소장님께서 페널토이 할 때 리사이클링을 할 때 그 단점 중에 문제점이 하나가 다운그레이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열분해나 이런 분해 반응에 의해서 열 가공할 때마다 분자량이 줄어들고 이러면서 물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PET는 기본적으로 중합이 폴리컨덴세이션 축중합이고 그걸 스텝 폴리머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부산물을 빼면서 하나하나 붙여나갑니다. 그리고 그 중합 반응이 가역 리버서블 리액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되면 중합 평형을 조절을 해서 중합을 올릴 수도 있고 또 올드웨이 백으로 그 로우 머티리얼로 그대로 가는 것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PET가 원웨이 프로세스로 본다면 폴리올레핀 대비해서 굉장히 불편한 재료입니다. 예를 들면 건조를 안 하면 가스 분해에 취약합니다. 우리나라 철처럼 장마철 이럴 때는 제가 이제 신입사원 연구원 시절 중에 가장 큰 그 커스터머 프로블럼 중에 가스 분해에 대해서 뭐 백탁이 생기고 깨지고 이런 문제들이 취약한데 그래서 큰 컨버터들은 다 그 압출기도 비싸고 사출기도 비싼데 건조 설비도 또 투자해야 되는. 그래서 원웨이 프로세스를 보면은 PET가 굉장히 불리한 재료고 불편한 재료입니다. 근데 이제 워낙 가스 배리어나 이런 물성들이 좋으니까 그걸 또 투자해서 PET 바틀이 이렇게 커지게 된 거고요. 근데 재활용의 측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분자량 증가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아주 로우 머티리얼 DMT, TPA, E0의 케미컬 리사이클링도 기술적으로 굉장히 가능합니다. PET 리사이클의 그 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카콜라나 이런 브랜드 오너들이 글로벌리 이미 글로벌 니즈들이 있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 중심으로 PCR 리사이클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푸드 컨택에 가능한 그런 PCR 재료들도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은 약 8조 규모가 되고 중국, 일본 등 아시아의 그 알펫 회수율이 높습니다만 좀 뒤에서 말씀드릴 게 이제 PET 재활용 양으로 보면 이제 그 유럽이나 미국이 많고요. 그다음에 재활용률은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 높은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시면 재활용 펫의 용도로 보면 바틀의 비율이 일본이나 유럽, 미국은 다 20% 이상 어느 정도 되는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섬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그 다운그레이드, 그 다음에 리사이클의 고품질의 PCR을 만드는 기술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회수해서 좀 저급의 파이버나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진짜 푸드 컨택 용도나 바틀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PCR에 대한 상업화 기술이나 시장은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각국의 현황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한마디 말씀드리면 앞에 말씀드린 그런 추세에 의해서 앞으로 시장 디맨드가 굉장히 리사이클 펫에 대한 디맨드가 강하다. 그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PET의 계의 폴리에스터는 미케니컬 리사이클링도 가능하고 케미컬 리사이클링도 가능한데 국내에는 주로 이제 파이버 용도의 미케니컬 리사이클링이 주로 되어 있고 해외에는 양쪽이 주로 이제 미케니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 이제 케미컬 리사이클링 되는 그러니까 중국에도 있고 근데 유럽의 벤처 회사도 있는데 아직 주류는 지금 미케니컬 리사이클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토픽으로 코폴리에스터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가져온 화장품 용기 샘플들인데 뭐 이런 것도 있고 크림자도 있고 굉장히 두껍죠. 그리고 좀 이스테틱한 그 좀 심미적인 그런 게 이 제품 내용물의 마케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PET로 성형할 수 없는 이유는 옆에 앞에 있는 물병들은 굉장히 얇고 이 일반 PET는 결정성 수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두께가 이상이 돼서 가공 공정 중에 컨버팅 공정 중에 퀸칭을 시켜주지 않으면 결정 때문에 백탁이 일어나고 가공에 굉장히 좀 제한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유리를 대체하는 이런 두꺼운 용기의 경우에는 결정화를 막아줘야 두꺼운 제품도 유리와 같이 투명하게 만들 수 있어서 기존의 코폴리에스터 특히 그 화장품 용기 이런 쪽의 재료들은 결정을 완전히 없어 아몰포스의 머티리얼로 만들어서 저희가 공급을 해왔습니다. 근데 앞에 말씀드린 그런 이런 환경적인 변화를 위해서 우리 고객들 특히 유럽에 있는 고객들이 리사이클 되는 재료, 그다음에 PCR이 섞여 있는 재료에 대한 니즈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코폴리에스터의 그 결정성을 부여하면서도 화장품 용기에 신미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결정성 코폴리에스터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개발한 건 클라로라는 제품, HF라는 제품, BR이라는 제품 다 공이 기존의 코폴리에스터의 재료에 결정성을 부여하여 이게 이제 스크랩되고 나중에 리사이클 가더라도 PET 물류 스트림에 교란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된 제품을 기반으로 여기에 저희가 이제 각 용도에 맞는 미케니컬 리사이클링으로 생산된 PCR 제품을 소싱해서 저희가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싱해서 저희 제품과 블렌드도 하고 압출도 하고 뭐 이런 그 혼합 과정을 통해서 저희 고객들이 PCR이 함유된 그다음에 그 PET 리사이클 RIC 넘버원 스트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에코트리아라는 제품을 개발하였고 지난달에 독일의 K쇼에 발표해서 뜨거운 관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제 PET는 굉장히 리사이클에 굉장히 유용하게 좋은 소재인데 지금 PET의 그 소재를 잘 사용하지 않았던 화장품 용기라든가 수축 필름이라든가 이런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고객들도 리사이클에 대한 강한 니즈가 있어서 저희가 그걸 대응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김태영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